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심판에 있어서 이제 청구, 그 다음에 심리 재결을 보도록 하죠. 특히 행정심판에서는 특히 법조문을 정확히 특정하시고, 특히나 청구에서 청구 기간, 이후 관련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 재결의 효력,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 보통 나왔다면 이제 법조문 문제 한 문제 이거하고 아니면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지금 심판 청구, 그다음 심리 재결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어요. 그죠?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 우리가 보시면, 바로 피청구인적격, 당의 행정청 또는 처분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갑이 있죠. 있고, 우리 항고심판, 항고승에서 당사자는, 그죠? 항고심판과 항고승에서 당사자는, 행정추행 국가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기관 중에서 이 행정청이 됩니다. 자, 행정청이 이렇게 이제 위법 또는 부당한, 이렇게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했어야죠. 이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부작위를 한다. 이때 이제 이 상대방 갑이 위법사항 또는 부당사항을 통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통해서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죠. 이 법률상 이익, 즉 권익이 침해되면 이 법률상 이익, 권익을 갖다가 원상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을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은 당의 행정청이고, 자, 행정심판제 청구예요. 지금부터 이제 청구를 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리와 재결을 합니다. 부법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기관이었고, 이 재결청을 별도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법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하고, 외부적으로 재결청이 재결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심리와 재결을 일원화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맞죠? 합의제 행정청이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청구를 보고, 이제 여기서 심리원칙, 심리원에서 재결의원에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이 상대방 갑은요, 이렇게 행정심판법상 심판 청구서, 서면주의죠. 심판 청구서를 이렇게 바로 제출합니다. 심판 청구서를 통해서 제출하죠.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분청을 경유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서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청을 경유해서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구법에서는 처분청 경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처분청을 반드시 경유해서 심판 청구를 이렇게 제기하도록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갖다가 막는 결과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도록 하죠.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 우리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과 싸워서 아무도 못 이겨요.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도 있고, 처분청을 경유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457쪽 봐보세요.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 서면주의, 문서여야 합니다. 기재상,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지 여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고요. 요거 좀 네 번째 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선언 제목으로 제출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입장. 그러니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네 번째 질문, 진정선언 제목으로 제출되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절차 말씀드렸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볼 수도 있고, 자, 처분청, 선택주의 직접 볼 수도 있고, 처분청을 경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의 제출 절차에서 위원회 또는 피청구, 처분청 갖다가
피청구인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피청구인의 처리, 경위 처리 보시고요. 이때 보내면, 이때 이제 답변서와 함께, 청구서와 답변서와 함께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58쪽 위원회의 송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양가로 2번에 뭐 나와요? 청구 기간 나오죠. 청구 기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우리가 보시면 최소 심판에 선정되죠. 그렇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다. 이게 원칙적인 기간이고 제적 기간이에요. 90일과 180일 중에서 이 심판 청구는 90일과 180일 중에서 여기 나오죠. 보시면 여러분들 심판 청구는 여기 마찬가지지만 90일 있고 그죠? 90일 있고 180일 있어요. 이게 원칙적인 기간이에요. 원칙적인 기간입니다. 이때 보시면 90일과 180일 뭐라고요? 이건 제적 기간이에요. 제적 기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 제적 기간이 경과되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죠. 불가제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저기 이건 제적 기간이고 이 둘 중에 하나 90일과 180일 중에서 하나가 먼저 또 경과되면 불가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과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예, 불가정력이 발생한다. 요건 다 이제 행정행위 효력에서 배우셨죠.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아실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나올 것만 90일 여러분들 90일과 180일 있는데 이 90일과 관련된 것만 원칙적인 기간 또 예외적인 기간이 있어요. 이것만 불변기간이에요. 불변기간이다.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취소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80일 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변기간 자 우리가 90일과 그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90일과 관련된 것만 불변기간이에요. 이거 불변기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459쪽에서 여기 이제 자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동그라미 2번 원칙적인 심판 청구기간 설명드렸어요. 90일과 180일 그죠? 90일만 불변기간이다. 두 기간 중 먼저 하나가 경과되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뭐가 불가정력이 발생한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추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의미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의미가 참 잘 나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90일이죠. 90일인데 이때 여러분들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이때 추상적으로 안 날 틀려요.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해야지. 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나오죠. 이것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돼 있고.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쭉 보시고 관련 판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첫 번째 점. 자,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해서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곧이 공고해야죠.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행위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 주원 법률 행위자 행정에서 통지죠. 확인 공중 통지서에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불특정 다수일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시 또는 공고를 하죠. 고시 또는 공고를 합니다. 이때 고시 또는 공고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받으시고 관련 판례 보시고 그 다음에 460쪽에 다시 한번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이 있어요. 요거 특히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날짜가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90일이 된 예외 있죠. 90일이 된 예외에 180일이 된 예외가 있는데
90일이 된 이후에 봐보세요. 자, 세 번째 줄. 자, 이때 불가항력 등이 사유가 있으면 국내에서는 며칠입니까? 14일. 국외에서는 며칠? 국외에서는 며칠이죠? 30일. 3. 요 숫자 잘 나와요. 이 소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90일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기간이고 이때 예외적인 기간 국내에서는 며칠? 14일. 국외에서는 며칠? 30일. 그죠? 요거 이제 꼭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이 숫자 넣는 것이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왔던 건데 박스 처리해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넣기, 찾기 이거 나와서 이때 많이 틀리셨어요. 쉬운 문제인데 특히 요거 예외적인 기간 있죠. 쉽게 말하면 이 90일과 뿐만 아니라 14일, 30일 이거 모두 불변기간이에요. 그러니까 90일과 관련된 것만 불변기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넘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불변기간이에요. 불변기간. 그리고 180 불변기간 아니에요. 해놓고 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보시면 그 디귿번에 제3자유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이 있죠. 이거 제3자유 행정에서 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제3자유 행정에서 상식적으로 90일과 180일 중에서 우리 제3자유 행정에서는 뭐가 적용될까요? 제3자유 행정에서는 180일이 적용되겠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거 원칙적으로 적용 없어요. 180일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근데 이것도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제3자유 행정에서 심판 청구 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있었던 날로부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다. 근데요. 제3자유 행정에서는 180일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 그 단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가 또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3자유 행정에서는 90일과 180일 중에서 어떻게? 그죠? 제3자유 행정행위 이거죠. 요거는 뭐? 180일 적용되고요. 적용되고 그 다음에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외. 정당 사유. 그죠? 그 예외를 인정해서 180일이 경과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과해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건 제가 왜 다시 한번 확인한가 하면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 디귿번 쪽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461쪽에 리을반 오고지 불고지에서 또 여러분들 여기서 숫자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오고지는 그죠? 오고지는 어때요? 심판 청구 기간보다 심판 청구 기간 그죠? 90일과 180일인데 이거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줬으면 오고지였으면 그 긴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은 것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관심사는 뭐냐면 불고지예요. 불고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불고지. 자 불고지와 관련돼서 숫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행정청에 대해서요. 행정청은요 이렇게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불복고지. 행정심판법에 불복고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 우리 보시면 우리 행정심판법에 불복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절차법 보세요. 행정절차법에도 불이익 처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 불복후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불복고지 제도예요. 이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시고 불복하고자 하시면 그때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고지 보시면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오고지는 그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경우고 불고지는 이렇게 반드시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이 심판 청구 기간
심판 청구 기관을 알려주도록 되는데 안 알려줬어요. 아예 고지는 하지 않는 거. 이런 때는 180일이에요. 18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고지는 180일. 요거 아닙니다. 요거 잘 나와요. 이거 아니고 불고지, 오고지 같은 경우는 그 긴 기간으로 잘못 준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면 되고, 불고지는 그죠? 청구 기간을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경우는 90일이 아니라 180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가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이후 청구의 변경 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 이거 법조 문제 잘 나오니까 청구의 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청구 취지나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행정심판은 이렇게 청구의 변경으로서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청구의 취지나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도 인정되고 있다. 법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청구 변경 절차 보시고 넘기셔서 동그라미 2번 심판 청구의 취하. 우리가 행정행위에서는 취소라고 하잖아요. 심판 청구의 취하는 우리 소송법상 용어, 쟁송법상 용어로서 취소를 하지 않고 취하랍니다. 예, 취소, 행정행위에서 취소 똑같아요. 그러나 그 용어 혼동이 염려가 있어서 취하라고 합니다. 심판 청구 효과, 자, 위헌에 대한 효과, 심판 청구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재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효과. 처분에 대한 효과죠. 자, 이때 위법 또는 부당한 이 처분이죠. 이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거예요. 이 처분,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원인을 이유로 해서 취소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했어요. 네?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을 갖다가 청구했다 합시다. 자, 청구하면, 이 행정청이 이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이렇게 나의 법률상 이익, 즉 권익을 침해했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취소 심판, 이것이 굉장히 나의 위법 또는 부당해서 내가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행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이때 심판 청구로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즉 항고심판과 항고소송이 유사해요. 굉장히.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고심판인 우리 행정심판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갖다가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분의 효력은 바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처분의 처분의 효력이죠. 이 처분의 효력은 이렇게 원칙이 뭐라고요?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돼요.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자, 이때요. 그래서 이 갑은 취소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또는 취소 심판 청구 후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뭡니까? 그렇죠. 예, 집행정지. 취소 심판과 청구와 취소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취소 심판 청구 후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이렇게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예외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집행정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 심판 제기하고서 이 처분의 효력을 갖다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죠? 이 처분의 효력이 그죠? 그 효력이 집행이 부정되기 때문에 영업허가 철회 처분받았다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정지, 이 취소 심판이,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영업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주시오. 그 효력이 집행을 정지시켜 주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겁니다. 그래서 463쪽에 그 예외적인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절차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법조문과 관련해서 이 집행정지 효력은, 이 집행정지 효력에 행정심판이 재결의 효력을 다 준용하고 있어요. 형성력 등, 아시겠죠? 기속력, 형성력 등 준용하고 있습니다. 요 조문도 좀 내용 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64쪽에 임시처분제도. 자, 사실은 집행 정지라든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우리 행정심판에서 만들어진 거 뭐 있어요?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임시처분제도. 그렇죠? 임시처분제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있고 행정소송 집행정지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적극적인, 개념상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처분은 이때 소극적인 처분. 보세요, 여기. 요거는 자,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부작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사실 그 개념적으로 소극적인 처분이라든지, 즉 이게 뭐예요, 이게? 소극적인 처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부 처분이죠? 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 집행정지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의 효력을 갖다가 처분의 효력, 집행 및 그 속행의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 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 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시도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시처분제도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 수단으로, 그죠? 보충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임시처분이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분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임시처분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자, 466쪽에 이제 나머지 쭉 내용 보셔야 돼요. 그래서 466쪽에 집행정지와의 관계 나와요. 그죠? 임시처분제도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수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66쪽에 심리 재결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히, 심리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심리 내용, 범위, 절차가 나옵니다. 간단히 보죠. 거의 행정심판 이 심리 재결 절차는 우리 항고소송과 비교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리 절차를 심리 볼까요? 심리 내용이 있을 거고, 심리 내용, 범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심리가 있어요. 요건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권한 심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심리는 재결을 위한 행정심판 기초자료 수집 과정을 말합니다. 심리는 재결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심리에 따른 재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심리는 행정심판 재결을 위한 기초과정, 기초자료 수집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요건 심리와 권한 심리가 있는데, 요건 심리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다가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이거죠?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족하고 있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 부적법 각하. 부적법. 이렇게 심리 결과 요건, 심판 청구 요건 어느 하나라도
결했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적법 각하 재결합니다. 부적법 각하 재결. 각하 재결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건 재결이라고 해요. 요건 재결. 요건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건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충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 분할 심리로 넘어가요. 분할 심리로 넘어가죠. 이 분할 심리는 뭐냐면 청구의 타당성이 있는가? 청구의 이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청구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청이 갑인 나한테 A라는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위법부당해요. 위법해요. 그러니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취소를 갖다가 취소 심판, 취소 제기를 내려주시오. 취소 제기를 내려주시오. 이렇게 하죠. 그럼 이때, 자, 취소 제기를 내려주시오. 이게 청구 취지인데, 뭐 때문에? 행정청이 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청구 원인, 청구 이유입니다. 청구 원인, 청구 이유 같은 말이에요. 청구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청구 취지, 청구 목적, 내용이에요, 사실은. 청구 취지라는 것은 나한테 이런 제기를, 이런 결과의 제기를 내려달라. 취소 제기를 내려달라. 취소 제기를 통해서 무효시켜달라. 이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구의 타당성 유무 판단은 청구 이유에 따라서, 자, 청구 이유가 여러분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청구 인용 받아주는 거죠. 심판 청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청구 인용, 끌린 자에다, 그죠? 용인할 용자, 그죠? 청구 인용을 합니다. 그죠? 청구 인용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서 외부의 표시를 들으세요. 청구 인용 재개를 해요. 그래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으면 취소 재개를 갖다가, 그죠? 취소 변경 재개를 갖다가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재결,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재결.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재결을 해주겠죠? 이렇게 의무 이행 재결을 해줍니다. 됐죠? 자, 청구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청구 이유가 없으면, 그렇죠? 청구 기각 재결을 해요. 먼저 내부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 기각 의결을 하고, 이유로제. 이건 내부적으로 심리하고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심리를 하고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청구 이유가 없을 때는 청구 기각 제기를 해요. 청구 이유 없다 이거죠? 예. 자, 이건 청구인 승소, 청구인 패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아실 것이 뭐냐면 재결의 종류에서 자, 청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구 이유가 있네. 이 청구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뭐를 해야 돼요? 인용 제기를 해야죠. 인용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인용 제기를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크게 위배할 수가 있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원래 청구 이유가 있어서 인용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인용 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공복리를 크게 위배할 우려가 있으니까 뭘 해야 한다? 그죠? 기각 제기라는 거. 뭐 때문에? 이 공공복리 때문에 청구 기각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사정 재결. 그죠? 이 사정 재결 조문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정 재결은 뭐다?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의 일종이다.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의 일종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청구인 억울하잖아요. 청구인 억울해서 우리 바로 구제 절차가 인정됩니다. 사정 재결에 따라서 그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에 대해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심리 절차 됐죠? 이거 됐고 빠르게 봐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내용 보시면 그렇죠? 다 보셨고 이제 범위를 보셔야 돼. 범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불고 분리 원칙. 불고 분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불고분리 원칙과 불고분리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재결에, 행정심판 재결에 가보시면 여기 법조문이 있거든요. 있어요. 재결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는 재결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결이 원칙이면서 재결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심리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불고분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원칙은 재결이 원칙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심리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불고분리 원칙 당연히 뭐예요, 이건? 그죠? 고하지 아니한 것을 심리하지 마라.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요,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해서 억울해서 내가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죠? 취소 심판 청구했는데 6개월이 영업정지 처분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인데, 우리 행정심판은, 여러분들, 특징이 서면 심리가 인정돼요. 서면 심리 및 구술 심리가 인정되죠. 구술 심리가 및입니다, 및. 서면 심리 및 구술 심리가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종래 다우설은, 종래 우리 행정법 법계에 있어서는요, 이 서면 심리가 원칙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현재로서는 서면 심리와 구설 심리가 행정심판이 심리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서면 심리가 인정된다. 소송은 구설 심리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우리 심판 심리 재결 절차 규정을 보면 심리 구조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 원칙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은요, 직권 심리주의가 가미되고 있어요. 감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죠.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직권심리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꼭 아실 것이, 요거 불고분리 원칙과 직권심리의 원칙, 가미. 뭐가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이걸 감히 보충하죠. 요거와 조화롭게 해석해야 돼요. 자,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지 그 이외의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A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해서 A처분, 11이 영업정지 처분, 물론 법 위반 사유, A 위반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11이 영업정지 처분 당했습니다. 제가 좀 억울하다고 해서 A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더니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A처분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우리가 심리해보니까 맞는데, 우리가 학업기관 물어보니까, 우리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저번에 그 A처분 말고, B처분 그거 큰 법 위반 사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봐줬다만,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게 작은 거 가지고 문제 삼아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B처분 한번 심리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감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 불고분리 원칙이고 이에 대해서 요거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왜 감히 보충이라는 거면, 자, 우리 행정기관과 우리 민간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행정의 전문가예요? 행정기관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밥 먹고 그것만 하잖아요. 본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법리에서 심리를 받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못하는 거야.
어?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이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추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요 시험 잘 나오니까 요거 다 잘 나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심리는 병합과 분리가 다 가능하다. 꼭 그 아시하고. 요거 해놓고요. 자, 이어서 이러면 재결을 보는데, 재결의 성질은 뭐냐, 그죠? 예.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죠. 합의제 행정청이죠. 그래서 이 재결을 하게 되면 이 재결 자체가 뭐다? 꼭 아셔야 돼요. 이 재결인데, 이 성질인데, 요거는 행정행위죠. 요거 행정행위예요. 이 재결 봐보세요. 이 재결은 우리 처분이죠.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효력이 있죠. 다 인정돼요. 공정력, 불가정력 다 인정돼요. 요거 말고 이 재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효력 관계돼서 행정행위 효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인정하는 효력, 기속력, 그죠? 예, 기속력 등 또 형성력 이 두 가지 정도 더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 법조문 있어요, 이거. 이건 직접적인 명시규정 있어요. 있고, 요거는 간접적 규정이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재결을 보셔야 돼요. 재결을. 재결을 보셔야 하는데, 요거와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재결의 이제 다이렉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재결이 그 효력과 관련돼서 법조문과 함께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일단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제3자가 있죠. 제3자의 행정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상대방이라 하죠. 상대방. 이 제3자를 우리가 타방, 제3자, 바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일단 심리 이제 재결에서 이제 문제 드는 것이, 다른 건 이제 여기 뭐 재결의 성질 배우셨죠? 이거 재결 보시면 준 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이지. 맞죠? 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468쪽에 재결의 성질, 확인행위다, 준사법적 행위다, 기속행위다 봐두시고, 옛날 재결의 당연히 재결의 형식은 서면주의.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재결서의 이유, 판결서의 이유와 똑같아요.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재결의 이유죠.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재결 기간 별표 3개. 자, 여러분들 우리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2달이에요. 60일 이내.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죠? 최장 재결 며칠? 90일 참 나왔어요. 60일, 30일. 아시겠죠? 최장 9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의 범위 불고분리 원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고, 여기 바로 재결 기준도 있지만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이 든다. 그 다음에 재결의 성날과 효력 발생에서 법조 문제죠. 법조 문제 나오죠. 당사자에게 이 재결서를 송달할 때는 정본, 두 번째 줄 정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참가인은 뭐예요? 정본이에요? 등본이에요? 등본. 그죠? 제3자에 대해 성달할 때도 등본을. 아시겠죠? 등본은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정본을 주고, 정본은 원본이에요, 원본. 정본은 원본입니다.
정본, 우리가 원본이 있고 정본인데, 정본은 원본과 똑같아요. 다만, 이때 원본에 대해서,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발급할 때, 이 원본을 갖다가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우리 공무원등이 이 원본을 기초해서 또 하나를 원본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 등본은 사본이에요. 등본은 등본이죠. 저기서 전부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주는 거야. 등본. 예. 여기 여기 제3대에 대한 송달도 등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거래 종류 다 말씀드렸어요. 쭉 보셔야 돼요. 예. 특히 472쪽에 사정재개를 좀 봐보세요. 사정재개 있지? 여기, 요때 보는 구제 방법, 이거 한 가지만. 여기 그 사정재개를 동그라미 3번에 472쪽의 구제 방법에, 여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윤회는 사정재개를 뜨는 청구인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이 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최소승에서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여기, 구제 방법. 사정재개를 사정 판결에 대한 구제 방법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등 조치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심판은 상당한 구제 방법, 이런 같이 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차이점 물어봅니다. 꼭 해놓으시고. 자, 재개를 이렇게해서 이제 기속력, 형성력만 보는데 저하고, 나머지는 다 그 행정심판 효력에서 요 두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자, 기속력, 제가 이제 그 주관적인 범위만 알려드릴게요. 시험 잘 나오니까.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인데,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 당행정청이죠. 이 당행정청이 있고 관계청이 있겠죠. 관계청이 있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기속력과 형성력은, 여기 어딨지? 기속 있죠. 기속력과 형성력은 꼭 중요해요. 청구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꼭 아셔야죠. 상식. 됐죠? 그러면, 이 주관적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해행정청 또는 또는 처분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처분청이 나옵니다. 예. 이 당해행정청 또는 당해행정청과 관계청을 구속하는 거. 이게 기속력이에요. 꼭 아셔야 돼. 예? 주관적 범위. 그러니까 형성력이 주관적 범위를 봐볼게요. 청구 인용제기도 있어. 청구 인용제기 나왔어. 이때 행정청은요, 객관적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을 통해서 취소. 위법부당한 처분이 부당하다. 이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나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취소 심판을 내려주시오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행정청이 청구 이유가 있다고 해서 청구 인용 제기를 취소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의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를 이루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반복금지이고 기본적 범위. 그러니까 당의 행정청과 이 관계청은 동일한 사유를 예를 들어서 동일한 처분을 또 하면 안 돼. 이게 반복금지임이에요. 이 기속력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이번에 제가 적극적인 처분을 말씀드렸죠. 부작위 있지. 제가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더니 청구 이유가 있다고 해서 청구 인용 제기를 해서 의무 이행 제기를 내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 이행 제기는 두 가지가 있어.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이 있는데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이 있다고요. 이때 원칙이 뭐예요? 처분 명령 제결이에요. 왜? 행정기관과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행정청, 이거는 하급행정청이죠. 맞죠? 이렇게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이 상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에 의해서 하급행정청에 대해서 상급행정청이 적법한 행정감독상의 어떤 그 행정 조치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관의 상호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무 이행제결 같은 경우 처분 명령제결과 처분제결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허가 신청했어요. 허가 신청 뭐예요? 기속행위죠.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해요. 너 허가 신청 위법이야. 거부 처분하는 거예요. 또 처분 안 해줘. 이게 뭐죠? 처분이 없는 거. 부작위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의무이행심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요. 그랬더니 청구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자, 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 처분했다, 부정했다. 이것이 위법 또는 부당해서 너희 구성청을 침해하니까 행정청, 야, 너 하급행정청, A행정청, 너 이 갑한테 허가 처분해줘 라고 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처분 명령을 했는데 또 안 해주네.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처분 명령 제기를 바로 기속력에 의해서 처분 명령 제기를 받으면 야, 너 갑이고 허가 신청이 적법한 허가 신청인데 왜 거부 처분했어? 너 왜 처분 안 해줘? 너 이거 처분 안 해주는 것은 뭐야? 위법 또는 부당이야. 그러니까 처분해줘. 처분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행정청은 처분 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 다시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객관적인 범위 기속력이 객관적인 범위라는 것은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당행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면 안 되고 또 그죠? 처분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경우 이것이 위법 부당하니까 다시 이런 그죠? 했으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했으면 이래서 처분 명령 제기를 받으면 다시 재처분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땡 하고 이거 했고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봐보세요.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 자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당연히 이 재결의 효력은 누구를 구속해? 당사자죠.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지. 이자들은 재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 행정심판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재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연히 이 재결의 법적 효력에 구속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사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를 넘어서 이렇게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거. 이거 뭐란다? 재결의 제3자효라고 해요. 재결의 제3자효라고 하죠. 맞죠? 예. 이 재결의 제3자효는 재결의 어떤 효력으로부터 인정되지? 재결의 효력 형성력으로부터 인정됩니다. 맞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의 효력이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도 여기죠. 3자 여기 이해관계청 제3자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이렇게 미쳐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거 재결의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결의 3자효 이것 때문에 행정심판의 참가인 제도 제3자죠. 참가인 제도가 인정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제가 제3자 행정에서 다 했습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확인만 해볼게요. 472쪽에 재결의 효력 보시면 기속력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 청구 인용 재결에만 인정되죠.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꼭 아셔야 돼요. 객관적 범위. 여기서 주관적 범위 체크, 객관적 범위 체크, 별표 3개 넣으시고요. 자, 객관적 범위 볼게요. 기속력은 재결의 중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이 효력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처분 의무에서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분 명령이 원칙이라고. 예. 그래서 처분 명령이 있어요.
자, 처분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이 법도 과거부 처분 부당했지? 그거 이 법들은 부당이야. 그러니까 청구 인용지기를 써. 청구 인용지기를 써. 처분 명령한다. 자, 행정청은 이 갑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이때 이제 행정청은 처분 명령 받으면요. 일단 그 즉시로 지체 없이 이때 재처분을 해야 돼요. 자, 안 않고 또 그래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상급행정기관이 먼저 시정명령을 해요. 네,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중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또 시정명령 안 따라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버려요. 요 법조문은 꼭 시정명령 직접 처분해 놓으시고, 그죠? 예. 위원회의 간접강제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 내용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74쪽에 이제 마지막 결과적 의무 있고, 475쪽에 형성력 다시 한번, 그죠? 제3자효를 뭐라고 해요? 이거 제3자효를 갖다, 요걸 갖다가. 재결의 대세효라고도 합니다. 요거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마지막인데, 재결의 된 불복이 양가로 5번 나와요. 여러분들, 재심판 청구 금지 아시겠죠? 이때 청구 기각제기를 받으면, 이 갑이 청구 기각제기를 받으면, 이 재결이나 원처분, 여기죠. 아까 봤던 원처분 재결이 돼서 다시 심판 청구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재심판 청구 금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476쪽에 국세기준법상의 행정심판 있죠? 네, 국세기준법상 행정심판. 이거 국세기준법은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아니라, 그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은 심판 전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행정심판이지만 특별 행정심판이에요. 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서 하나만 거치고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476쪽에 동그라미 2번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자, 이 재결 자체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행정심판에서 재심판 청구 금지니까 구제 못 받아. 청구 기각시키려고 받아서 구제 못 받았어. 그러면 이때 상대방 가면 행정소송 제기할 때 이 재결을 대상으로 안 돼요. 이 원래 본처분, 원처분이죠? 원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예외적으로요. 이 재결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원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내용 보시고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요거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